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뛰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파리가 브레스트를 7대0으로 격파를 하면서 합산 스코어 10대0으로 챔피언스리그 16강에 무난하게 진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강인 선수 역시 이 경기에 나서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는데 두 골의 기점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어떤 경기를 보여줬는지, 그리고 이 경기가 사실 이강인 선수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이강인 선수의 첫 번째 기점이 터진 장면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이제 중앙에서 공을 받았고 꽤 자유롭게 공을 받았기 때문에 패스를 굉장히 좀 넓게 보고 줄 수 있었는데 측면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선수에게 바로 공을 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키미가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좋은 패스를 넣어줬고 이 패스가 그대로 들어가면서 아주 깔끔하게 파리 생제르맹의 1, 2, 3 골이 터지게 된 것이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사실 이 골이 마무리되기도 굉장히 쉬웠지만 가장 이 골에서 어려웠던 장면이 어디냐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아마 이강인 선수의 이 기점 패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기점으로서 굉장히 좋은 패스를 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또 기점을 기록한 장면이 하나 더 있었는데 이제 팀의 마지막 골 장면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일단 측면 쪽으로 공을 벌려주고 다시 측면에서 공이 자신에게 들어왔을 때 2대1 패스를 굉장히 빠르게 내주면서 상대방의 수비 라인을 허물어뜨리는, 상대방의 수비 라인이 제대로 정돈되지 않은 상태일 때 바로 동료에게 패스를 내주는 굉장히 좋은 패스를 넣어줬습니다. 재치 있는 플레이고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빠른 판단으로 안쪽으로 넣어주는 이 패스를 주었을 때 마율루 선수가 그대로 이 공을 마무리를 하면서 파리 생제르맹의 10번째 골, 통합 점수 기준이죠. 10번째 골이 터지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야, 이게 뭐 득점자가 한 명이라도 겹쳤으면은 이 정도로 길게 나오지 않을 텐데 이게 뭐 비티냐랑 듀엘을 또 이렇게 같이 낚일 망정이지 하나 더 있었으면 여기까지 거의 뭐 화면의 절반 이상이 이제 이름으로 채워질 뻔했던 그런 상황인데 여하튼 파리 생제르맹은 7명의 득점자를 기록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그런 경기를 펼쳤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굉장히 악몽과도 같은 그런 경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미 리그 안에서 여러 차례 만난 적이 있는 이 두 팀, 사실 파리 생제르맹의 우위를 예상하기 힘든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 한국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출전을 할 것인가, 이제 60분 때 출전을 했죠. 30분 정도 남기고, 그리고 이제 어떤 활약을 보여줄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이제 조금 고민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강인 선수가 사실은 최근에 윙어로서 거의 뛰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중앙에서 과연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오늘 경기에 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많은 팬들에게 주목을 받았던 이 장면인데 이강인 선수가 이제 패스를 주고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안쪽으로 뛰어 들어가는 장면이고 이 장면에서 이제 다시 한번 하키미 선수의 패스가 이강인 선수에게 들어갑니다. 이때 이강인 선수가 보여준 턴이 아주 멋있었는데 이강인 선수 전매 특허죠. 이 턴은 앞쪽에서 공을 받았기 때문에 각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보통 그러면은 한 요쯤으로 나갈까라는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살짝 돌다가 이제 부딪힐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강인 선수는 거의 뭐 이 각도에서 여기까지 한 270도 돈 거 아닌가요? 여기에서 받아서 한 바퀴 빙글 돌아서 요쪽으로 공을 내주는 거의 뭐 묘기와도 같은 턴을 보여주면서 중앙에서의 링크업 플레이, 확실히 이제 그 연계 플레이에 굉장히 능한 플레이메이커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물론 이제 공격은 무산되기는 했지만 여하튼 이강인 선수가 중앙에서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확실히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일반적인 윙어의 역할보다도요 오늘 경기에서 보여준 이 기점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중앙에서의 역할이라던가 아니면은 또 이제 윙 옆에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측면과의 연계 플레이를 통해서 뭔가 공격각을 만들어내는 이런 플레이, 공격형 미드필더들이 꼭 해줘야 하는 그런 플레이들이고 중간에서 이제 또 그 기점이 될 수 있는 그런 플레이들,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빙글 돌아가지고 그래서 팀원에게 또 어려운 상황에서 패스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이런 플레이 역시 공격형 미드필더가 꼭 갖춰야 하는 덕량 중에 하나죠. 이런 부분들이 모두 갖춰져 있는 이강인 선수가 지금 윙어로서가 아니라, 그리고 뭐 최전방 공격수 뭐 폴스 나인으로서의 역할도 좋은 역할 보여줄 때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 공격형 미드필더로서의 역할을 좀 굳힐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최근에 사실 이강인 선수의 입지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죠. 그 이유는 이제 이 선수 때문인데
이번 경기에서 이제 두 번째 골을 기록한 선수는 바로 크라바츠헬리아였습니다. 측면 쪽에서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크로스가 들어왔는데, 근데 이 상황에서 거의 각이 없는 요 상황에서 크라바츠헬리아가 슈팅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뭐 나폴리 시절에도 꽤 보여줬던 장면이기 때문에 이 나폴리 시절부터 봤으면은 아주 놀랍다는 느낌이 들진 않지만, 그래도 이 선수가 얼마나 결정력이 있는 선수이고 그리고 좀 놀라운 골을 만들어내는 선수인지 다시 한번 좀 이제 좀 머릿속에 각인이 되는 그런 플레이 중 하나였는데, 크라바치엘리아의 기본적인 포지션은 왼쪽 윙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씩 세컨 스트라이커를 뛴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윙어로서 있을 때 빛나는 선수이죠. PSG에 와서도, 이 파리 생제르맹에 와서도 왼쪽이나 아니면 오른쪽 윙에서 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이강인 선수가 이제 오른쪽에서 뛸 수 있는 기회나 윙어로서 뛸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이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죠. 실제로 이강인 선수는 크라바치엘리아가 이제 파리 생제르맹에 온 이번 겨울 이후로 윙어로서 뛴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의 어떤 이적설이 나오기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어떤 이강인 선수가 이적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번 겨울에 많이 나오기도 했던 것인데, 근데 이강인 선수는 지금 지속적으로 포지션을 변화하면서 본인이 어떤 포지션이든 잘 소화할 수 있고, 특히 이 공격형 미드필더 포지션이 이강인 선수와 찰떡이라는 점을 좀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도 그런 경기 중 하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듭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다양한 역할을 소화할 수 있는 멀티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부각하기보다는 특별히 한 포지션으로 내가 확실하게 절대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라는 포지션을 가져가는 게 이강인 선수에게 조금 더 유리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크라바치엘리아가 기본적으로 이 윙어를 가져가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바르콜라 같은 선수들도 파리 생제르맹이 열심히 키우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기본적으로 양쪽 윙을 가져가고 나면은 이강인 선수는 사실은 공미가 가장 자신의 어떤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기 때문이죠. 이강인 선수가 오늘 보여준 경기도 그랬습니다. 이 시야가 넓은 패스, 그리고 이제 측면과의 연계 플레이, 마지막으로 중간에서 공을 잘 가지고 있고 잘 뺏기지 않는, 특히 이제 연계 플레이까지 잘해줄 수 있는 어떤 빙글 도는 모습의 패스까지, 사실 이강인 선수가 중간에서 이렇게 뛰는 것이 이강인 선수의 매력을 가장 크게 드러내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경기 파리 생제르맹이 7대0으로 이기고 통합점수 10대0으로 이기면서 일단 16강에 올라가긴 했지만 16강 상대는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굉장히 강팀을 만날 수밖에 없는 파리 생제르맹이기 때문에 16강에 또 파리 생제르맹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더 많은 그리고 더 자세한 뉴스들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댓글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면서,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